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사입니다. 다들 24년도 첫 거래일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24년도 첫 거래일이 아주 성황리에 마감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장 뜨겁게 상승을 하고 여타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국내 증시 굉장히 좋았죠. 상승 종목수 코스피는 하락 종목수가 많았지만 코스닥 기준에서는 상승 종목수가 월등히 많고 또 종목군들의 탄력도 굉장히 뜨거운 상태에서 시장이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 함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의 강세의 배경 다들 아시겠지만 시황 별거 있겠습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에 따라서 조만간 금리 인하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증시가 매우 뜨겁게 랠리를 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찐 반등, 찐 상승은 반도체, 제약바이오는 항상 그렇다시피 기대감으로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23년도 연말 랠리 또한 굉장히 뜨거운 상승을 보였는데, 그러한 이 기운이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상한가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하루예요. 상한가가 무려 몇 개야? 15개? 14개나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 종목들 12개네요. 상한가 종목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시장 엄청 뜨겁게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비록 미국 증시가 제가 보기에는 카페에도 글을 좀 적어놨지만 약간의 하락의 전조 현상이 일부 나오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 달리고 있는 과정이고 급격하게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버티고,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최대한 매수하면서 또 그 가운데 차익 실현할 거 많이 올랐다 싶은 종목군들은 비중을 줄여가면서 계속 자산을 증식해 나가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을 올리는 근거는 금리 인하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죠. 그 금리 인하라는 것이 CPI의 하락으로 인해서 시장은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라는 인식인데, 다음 주에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됩니다. 그 CPI 까딱해서 올라가게 되면 급락 한번 두드러 맞겠죠. 그러한 부분까지 시장을 염두에 두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의 좋은 시장에 최대한 많이 버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시장 누가 봐도 부단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최근 시장 보면 누가 봐도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하드캐리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이러한 종목군들 안에서 내가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그때그때 매수를 하고 대응을 하고, 끌고 갈 건 끌고 가고 줄일 건 줄여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최소한 삼성전자 일단은 8만전자 만들고 그 위에서 오버슈팅 한 차례 더 하는 흐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또한 다음 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4분기에 일단 얘네들 이 대기업들의 이 시장 기대치가 높은 가운데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하락은 조금 나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어제 라이브 방송 끝나고 나서 문의가 좀 있어서 좀 드리는 말씀인데요. 주식 선물 관련해서요. 주식 선물 관련해서 종목에 대해 특정 가격대를 찍는다. 이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시장의 주도주가 과하게 오버슈팅하는 구간과 확률이 높은 종목군들은 존재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포스코 DX를 괜히 어제 글로 영혼을 끌어다가 인생 배팅을 때려야 되겠다라는 말을 괜히 썼겠습니까? 괜히. 그럼 오늘 같은 시장에서 그런 종목군들을 왜 대응을 해야 될지, 그 종목이 중요한 거지 어떠한 방법론이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종목, 그리고 그 종목에 대응하는 지지와 저항 구간에서 지지와 저항 구간을 볼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승패를 결정낸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돌고 돌아서 여러분들 주식의 기법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주식 오래 하셨으면 이것저것 많이 연구하고 배우고 또 시도하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주식 경력 10년 이상 되시면은 뭐 기법이란 기법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법 위에 뭐가 있냐? 종목입니다. 핵심은 종목이에요. 핵심은 종목이 맞으면 이 똥 같은 기법도 다 맞아 떨어집니다. 왜?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그 종목을 바라보고 있고 그 종목의 지지와 저항을 명확하게 지켜주려고 하는 매수세가 존재하며 고점 구간에서는 당연히 많은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저항을 받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러한 저항을 뚫어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새로운 힘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돌파가 나오는 거고 그게 바로 어찌 보면은 강력한 주도주들의 돌파 매매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라이브 방송이 어떤 종목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종목을 현재 시장이 주도주였는지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군들 매수하면서 가는 게 라이브 방송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종목군들도 매수를 하고 매도 사인으로도 나가고요. 함께 매매도 하고 중장기 종목 같이 들고 가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하는 라이브 방송의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좀 샜네요. 말이 좀 샜네.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시장 보죠. 강력한 제약바이오 상승 반도체 이제는 CXL HBM 온 디바이스 넘어서 칩넷까지 급등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는 떨어지면 그냥 매수로 대응해라. 돈 1,000만원 들어가서 100만원, 200만원 벌기 너무 쉽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항상 오르기만 하겠습니까? 떨어질 때, 그러니까 올라갈 때 너무 내가 늦어서 추격 매수해야지 하고 따라붙지 말고 좀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소재 종목군들 내가 손이 느린다. 매매 자신 없다. 그러면 1,000, 2,000, 뭐 5,000 이렇게 사서 10%, 15%만 먹어도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런 식의 매매를 올해는 충분히 반도체 소재에서 얼마든지 해도 저는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한 시장은 꺾일 때까진 지금 강세장이니 매수할 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물량 조정을 할 건 하고 가면 되는 시장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 보면 양대 지수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었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를 좀 들어가면서 나머지 제약바이오들이 좀 빠지더라도 상당히 강한 흐름이었고 반도체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죠. 반도체 종목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리노공학도 신고가를 쳐버렸고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아무튼 시총이 좀 큰 반도체 종목군들 일제히 상승하면서 2차 전지가 움직이지 못하는 폭을 반도체가 전부 다 메꾸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2차 전지로 지수가 빠질 거를 그렇게 우려를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시장이 약간의 고무적인 거는 이 고객 예탁금이 생각보다 많이 증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정부에서 그런 게 좀 나왔죠. 상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부분은 앞으로 대한민국 증시를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이 시그널이 포착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뭐 바로 되지는 않겠죠. 근데 되기만 한다면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여러분들 부동산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세상일까요? 부동산으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동산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저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은 팔 거예요. 팔 거고 팔아버려야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융 이 주식 시장 대한민국 증시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된다면은 굉장히 또 크게 올라가는 날이 존재하겠죠. 그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에 붙어 있으면서 그러한 부분을 계속 체크하고 또 보고 주식 투자를 하면 결국은 굉장히 큰 자산 증식의 날이 올 것 같다라는 시그널을 정부가 보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장 초반에는 이제
연휴 사이에 미증시가 좀 밀렸죠. 연 이틀 좀 밀리면서 뭐 대충 이거 보시면은 올라가다 조금 밀리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뭐 다이버전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뭐 조만간 이렇게 가다가 뭐 좀 올라가다가 꺾여버리면 단기 좀 장대 음봉 한두 개는 나올 것 같은 분위기를 좀 만들어 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증시는 굉장히 셌네요. 일단 기대감들이 시장에 존재한다라는 게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외국인들 선물 매수 이 강도도 굉장히 크다. 과거 여러분들 선물 보면 시장이 하락할 때 선물 누적 매도가 보통 3만에서 4만 계약이었고 누적 선물 매도가 보통 맥시멈으로 제가 봤을 때 4조 2천억이 맥시멈이었거든요. 그게 두 번 나왔어요. 하락장에서. 그리고 평균적으로 3억 5천, 3조 5천억 정도가 매도 누적 그 선물 매도였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졌죠. 누적이 3조다. 그럼 대충 시장의 고점을 3조 5천억, 4조 정도 되면 단기 고점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러게 저는 좀 판단을 하면서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연말 국내 증시는 기관과 외국인의 1조 3천억 순매수에 힘입어 거기에 추가 연말 윈도우 드레싱까지 더해지며 고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금일도 여전히 강력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한 강세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시황은 누구나 알다시피 미국의 금리 피크 아웃이 확실시되며 3월 금리 인하 그리고 올해 여러 차례 금리 인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반영해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을 기준으로 AI 생태계 확장에 따른 메가 7 기업과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반도체 바이오 섹터의 강세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황적으로 여러분들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것은 금리 인하 스케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뭘까? 혹시 다음 주 CPI 발표일까? FOMC 의사록이 있을까? 이 정도뿐이지 없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 차트를 보고 이제 대응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꺾일 때까지 보고 꺾이면 주의하자라는 거고요. 뭐 대충 이런 거죠. 이게 다이버전스가 그러니까 미국 다우존스인데요. 그냥 이거는 참고 삼아 보시면 되는데 다이버전스 터졌어.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이 이평선을 타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평선을 그리고 가다가 이평선을 깼어요. 올라왔는데 여기서 5일 이평선이 이렇게 맞고 10일 이평선이 이렇게 누웠어요. 근데 여기를 맞고 떨어지면 이게 5일이 떨어지면서 데드크로스가 나온다고. 그러게 되면서 시장은 이런 하락이 떨어지는데 보통 21선에서 지지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 지지를 안 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돼버리면 대응이 안 돼요. 그때는 저도 경험상 이런 구간에서는 대응이 잘 안 됩니다. 순간 종목군들이 우르르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줄일 건 줄이고 비싸다 싶은 건 조심하고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게 차트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꺾을 때까지 보고 꺾이면 주의하자인데 이렇게 올라와서 저항 돌파 못하면 그때 팔아야죠. 연말 강세를 보였던 삼성전자 그리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장을 오늘도 완전히 말 그대로 아도를 치면서 끌고 올라갔고 강하다 생각했던 셀트리온 제약은 상한가까지 들어갔으니 굉장한 강세장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 시장을 잠시 보면 하락할 때 발생됐던 아까 말씀드린 선물 4조 원대 지금은 선물 3조 원대니 이런 걸 3조 5천억 이상 시 주의하면 된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시장은 명확히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가장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 외 정치 테마주의 순환매 소수의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초점을 두고 종목을 보고 매수하고 끌고 가고 하면 된다. 반도체 다음 주 삼성,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금일 삼성, 인텔, SK, 3C 패권을 놓인다라는 이슈가 있는데요. 뭐 내용들 나쁘지는 않았어요. 이 내용인데 보면은 침례이죠. 침례스로 오늘 시장을 다 움직였는데 침례스로 퀄리타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시장 규모 자체를 2028년도에 192조 규모까지 작년에
재작년에 8조였던 게 192조면 몇 배입니까? 20배가 커버린다라고 하니까 반도체가 오늘 날아가 버린 이유가 돼버린 거죠. 시장에서 엄청 세게.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HTS 상에다가 침래 치면은 나오는 종목군들이 오늘 그래서 강했다. 3C가 그러니까 CAS가 그래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임팩트 있게 시장에 재료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왔고요. 이런 종목군들 나중에 이제 다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되겠죠. 3S, 네페스, 퀄리타스, 오픈엣지, 그리고 지금 시장의 대장주인 제주반도체 단기 슈팅을 주고 있는 과정이고, 칩셋 미디어 박스권을 뚫었는데 내일 밀리면 한번 봐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어제 이제 돌파 매매를 셀트리온 제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저희 회원님들도 하신 분들이 있고, 이철가 터치해서 그냥 매도하신 분이 있고, 끌고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상한가 마감을 좀 했고요. 셀트리온도 동반해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재료적으로 뭐 엄청나게 대단하고 그런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단기 쇼커버 물량까지 들어오면서 일단 그 기대감에 강한 상승을 나타냈고 상한가까지 들어갔죠. 내일 시가가 뜨면 이거를 뭐 매수가가 싸면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은 단기 좀 쉬어가는 흐름도 이제 염두에 두고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이제 사실 셀트리온의 주식 선물 매도가 좀 들어갔고요. 그거는 이제 명확한 구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그냥 주식 매도로 좀 대응을 했던 것 같고, 플랫폼 3인방, 알테오젠, 르고케, 한올바이오 일단 단기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중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약간의 유추로 볼 때 JP모건, 세론 물량도 일부는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고요. 에이프릴 바이오라든지 뭐 신고가를 쳤던 종목군들 내일장에 바닥을 지지해주면 매수를 고려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Y바이오 1월 15일 보유 예수가 해제되고요. 박셀바이오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조만간 조건부 승인 관련 데이터 발표가 임박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발표가 되면은 예상대로 잘 된다면 생각하는 구간까지 잘 올라가지 않을까. 대충 지금 한 20% 정도 수익권에 좀 가지고 있고, 매주온도 상당히 급등을 한 상태네요. 그리고 치매 관련해서 도네니팝이 일라일리 상반기 중에 FDA 허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카페에다가 고바이오랩 포함한 이런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심 있게 보자라는 글을 했는데요. 뭐 시간이 있으면은 뭐 치매도 좀 적으면 좋겠는데 말로써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2차전지 양극재 지금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 들어가게 되면은 시간 낭비, 돈 낭비 합니다. 전액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CES 현재로서는 크게 부각을 더는 못 받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의 반도체와 제약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시장의 모든 기대와 이런 꿈이 반도체와 제약으로 가버려서 더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나머지는 뭐 시장에 강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오후장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선물로는 8만원을 찍었더라고요. 선물로는 8만원을 찍었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8300원 맥스 잡고 8300원을 저는 좀 돌파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일단 이 근처 가게 되면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을 위험도 있어서, 그리고 과거에 삼성전자 날아갈 때도 항상 뭐 그냥 가나요? 어느 순간 되면은 이렇게 좀 꺾이고 눌렸다가 재차 파동을 그립니다. 이게 하나의 박스권을 뚫었기 때문에 올라가고 눌려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상반기 중으로는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이러한 대형주는 한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면은 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성질이 강합니다. 대형주가 특히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런 부분에서 매우 강력한 부분이고, SK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지금 옆으로 기는데요. 이걸 돌파하는 시그널이 내일 중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오게 되면 단기 신고가를 보러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반도체 종목군들 계속해서 좋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 엑시콘이 전일 시간 외에서 상한가 가더만 오늘 시가부터 사상 최고 연봉을 돌파하는 시가가 출현을 했죠. 14%에 출발해서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상한가까지 좀 가서 사실 이쪽은 매수로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높게 출발하고 바로 이 위에서 출발해서 날아가서 매매 대응을 아예 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굉장히 빨랐고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되어 있어서 또 눌리겠죠. 어디까지 눌리는지 일단 1등주가 돼버린 것 같고 엑시콘이, 그 다음에 네오셈 이라든지 CXL 테마도 오늘 상당히 강했습니다. 오늘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제일 강한 종목은 다른 종목이 아니라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이 제일 세요. 이러한 조정을 상방 조정으로 거치면서 피라미드형을 하는데 내일이 이제 장대 양봉이 2개 나와버리면은 단기 고점이 나옵니다. 시장의 대장이 제주반도체인데 그 대장이 단기 고점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종목군들도 힘들 수도 있다 라는 생각으로 종목을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제주반도체 올라와서 꺾였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다 라고 한다면은 뭐 칩셋 미디어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전부 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종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피라미딩을 하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이크로 컨설텍도 3분기 호실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만들어 냈는데요. 상한가 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구간을, 그러니까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구간까지 넘어왔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군들이 차트 패턴을 그리고 가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고 상방에 조정받고 눌렸다가 이렇게 날려버리기 위한 흐름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관찰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능력껏 봐야죠. 저희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렇고요. 자, 반도체 소재 쪽에 이 소켓 관련해서 원익 QNC 내년 올해죠. 소켓 가격을 20% 인상할 수 있다라는 거, 반도체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소재 부품이 올라가는데 본격적으로 소재 쪽에서 지금 쏴버렸고요. TLB가 먼저 쐈죠. TLB가 먼저 쏘고 뭐 월덱스도 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동진세미캠이라든지 관광액, 뭐 심텍, 기판 이런 종목군들 두루두루 괜찮은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뭐 찍어놓고 언급하는 모든 종목군들 여러분들 다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우량하고 좋은 회사들입니다. 그런 종목군들 잘 체크해 놓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내일은 당연히 저는 이제 칩셋 미디어와 제주반도체를 계속 체크를 하고 볼 예정이고, 3S가 이제 캐리어죠. 캐리어, 그 침랩 캐리어를 한다라고 해서 예전에도 뭐 그런 식으로 좀 올라왔었는데 일단 상한가를 좀 갔는데요. 이 앞 구간에 보다 거래량은 없는데 이번에는 이슈가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들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고, 만약에 갭이 높게 뜨지 않는다면, 이렇게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 하락권에서 한번 약상 매매를 저는 이 종목은 좀 노려볼 것 같습니다. 약상 매매로 좀 대응을 해 볼 것 같고요.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 들어갔죠. 상한가 들어왔는데 월봉 기준에서 최대 저항대가 12만 5천원 이 언저리가 됩니다. 이런 자리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셀트리온도 사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종목을 대응을 하죠. 월봉에서 이 깨지는 자리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여러 번의 지지를 받았던 자리, 그리고 강력하게 돌파를 해줬던 자리는 이런 지지의 역할을 많이 하는데, 반대로 이런 구간들 깨져서 내려온 자리가 존재를 합니다. 뭐 여기서 올라오게 되면 이 박스권이 존재를 하죠. 뭐 크게 보면은 이제 지지와 저항과 지지를 보였던 자리들 이렇게 놓고 보면은 23만원, 23만 9천원 이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올 때 이 매물을 돌파하고 장대 한번 그렸고 빠졌지만은 여기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지지의 역할을 해줬고, 떨어져서 다시 반등하는 반등의 자리를 했는데, 이거를 한 번에 깨고 내려오는 장대 음봉을 거리면서 하락으로 전환을 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는 얼마나 강력한 매물이 존재하겠습니까? 고점을 판단할 때도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거죠. 그래서 오늘 23만
7,000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주의를 했어야 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종목이 이제 나중에 추후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일단 저항을 한번 맞을 자리겠거니 하고 종목을 바라보시면 되겠다 싶네요. 자, 박셀바이오.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까지 좀 바라보고 진입을 했는데요. 뭐 단기간에 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죠. 보유하고 있는 관점에서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런 갭 구간, 강력한 저항이 있는 자리를 상한가로 뚫었죠. 그럼 이 구간이 매물을 먹고 간 자리인데 이 구간이 깨졌다라고 하면 27,500원은 강한 저항 구간이다. 강한 저항 구간이다. 그럼 얘가 잘 올라서 10% 정도 더 오르게 되면 뭐 이런 구간에서 잡았으면 단기에 35에서 40% 정도 수익이 나올 텐데 나는 그거 먹고 팔 생각이면은 여기서 팔고 뭐 다시 본다든지 일부를 팔고 나중에 본다든지 뭐 그런 전략으로 종목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카나리아 바이오라든지 후발로 갈 수 있는 종목군들도 체크는 해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카나리아 바이오도 굉장한 상승 여력을 보였던 끼 있는 종목입니다. 한번 발동이 걸리게 되면 이 종목도 잘 올라가는데 제가 보는 시그널은 이미 이런 구간에서 나오고 있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 인벤티지랩이라든지 파로스 아이바이오 이런 종목군들 체크는 해놓고 볼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종목군들이 굉장히 또 많이 눈에 좀 보이는데요. 메지온도 상반기에 작년에 굉장히 강했던 제약바이오 중에 하나인데 일단 박스권을 좀 돌파하고 좀 올라오는 흐름이라 메지온도 체크를 해놓고 종목을 뽑아놓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개인적으로 저는 제주반도체를 매매를 좀 하면서 수익을 여기서 좀 극대화를 시켰는데요. 돌파 매매 위주로 대응을 했습니다. 돌파 매매 위주로 이런 구간들 돌파, 여기 고점에서 돌파해서 매매하고 여기는 매매를 안 했네요. 그래서 매매는 한 번, 두 번 해서 아주 상단 돌파에서만 매매를 했는데 통상 이게 급등주 마지막 구간에서 많이 나오는 모습이라 마지막 구간이라 하면 이 상승의 각도가 가팔라지는 구간에서 이제 팔아먹기 위해서 많이 올릴 때 이런 현상이 많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라는 점 참고하셔가지고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시장에 종목도 많고 진짜 봐야 될 부분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도 뭐 제가 이제 종목군들 언급을 해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각자 잘 판단하셔서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엔캠도 잘 가고 있고 여기 이 구간이 아마 저항이 굉장히 강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여러 계좌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할 매도를 이미 이제 오늘 올라올 때 일부 좀 챙기면서 좀 가고 있는데요. 이것도 5만원권에서 잡은 물량은 이제 50% 좀 넘었고 나머지 이제 여기만 넘어가게 되면 100%권 되기 때문에 얘는 조금 좀 비싸게 산 물량들은 매도를 해 가면서 싸게 산 물량은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뭐 2차전지 종목군들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지금은 볼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추세가 안 좋아요. 추세가 올라오게 되면 매물을 막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뭐 LNF 얘는 이전 상장이 있기 때문에 별개로 좀 볼 필요는 있겠구나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좀 재미있었던 종목이 하나가 이제 뭐 피플바이오 바닥에서 좀 움직이는데요. 이제 이런 치매 관련된 종목군들 뭐 피플바이오도 있을 것이고 메디프론도 있을 것이고요. 종목군들 바닥에서 조용조용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그래요. 마이크로바이옴도 마찬가지죠. 고바이오랩 조용조용히 있다가 상한가 날아가 버리고 뭐 CJ 바이오 사이언스 뭐 8% 올라갔는데요. 뭐 얘네들 조용히 있다 올라가죠. 마이크로바이옴 조용히 있다가 뭐 지노 미트리 지놈
앤 컴퍼니 다 마이크로 바이옴입니다. 오늘 8% 올랐습니다. 종목들 조용히 올라가요. 조용히. 그리고 BP도 조용히 아주 조용히 올라가. 그래서 제약바이오 안에서 지금 막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은 바닥권에 있는 거 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거 다 순환매로 돌릴 겁니다. 순환매로. 그럼 지금 아직 안 간 게 뭘까? 치매 있다. 마이크로바이옴 있다. 이거 두 개. 그리고 박셀바이오도 내가 막 급등할 때 여러분들 급등하고 있는 걸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거. 안 가는 거. 그리고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애들. 실적. 진짜 돈 잘 벌고 있는 회사들. 진짜 돈 잘 벌고 있는 회사들. 괜찮은 종목군들이 있죠. 이런 애들 지금 뚫고 있는데 내일 뚫고 올라갈지 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로봇은 지금 유로메카 흐름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 좀 밀리면은 매수로 좀 대응을 하셔도 되겠네요. 매수로. 그리고 뭐 종목군들이 참 많은데 다 보기도 어렵다. 예.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다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장국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